돈 되는 건 이것저것 다 하는 투기꾼이다 보니 최근에 비트코인 선물에까지 손을 대보았습니다. 예전부터 궁금은 했는데 절차가 귀찮아서 시작해보질 못했었거든요. 여하튼 신나게 뛰어들었다가 신나게 청산당했습니다. 이야, 오랜만이네요. 이 싸늘한 느낌. 제가 한 4, 5년 전 주식 투자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을 때 깡통은 여러 번 차봤어도 청산이라는 건 처음 당해봤는데 느끼는 감정은 비슷하네요. 캬, 이 느낌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 혹은 아끼는 사람이 있는 분 중에 투자하다 돈 날려본 적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죠? 갑자기 잘 자고 있는 새끼 얼굴 지나가고 마누라 얼굴이나 엄마 얼굴 지나가고 내가 뭐 대단한 걸 손에 쥐려 한 게 아니라 여윳돈 좀 벌어서 소중한 사람 입에 소고기 한 점 넣어주면서 어깨에 힘 좀 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 방금 내가 날려버린 이 돈이면 소고기가 아니라 소 한 마리를 잡아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사실 저는 청산당한 금액이라고 해봤자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감히 건방지지만 저는 그리 큰 돈은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자신만의 수익 모델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오랜만에 그 감정을 느껴보니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심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요. 얼마 전 주식 관련 영상을 보다 골 때리는 댓글을 봤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자신의 남편의 상황에 대해 아내분이 쓰신 것 같던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수년간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로 계속해서 손실을 본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애들 학원비마저 없다는 글이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남편에게 수차례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매번 이렇다고 하네요.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바닥 한번 치더라. 나도 그 과정에 있는 것일지 모른다. 맞아요. 투자로 크게 성공한 슈퍼개미라던가 재테크 고수들의 성공담이나 기록들을 보면 극도로 높은 확률로 큰 손실을 입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었고 라는 시나리오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요. 왜 그런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예전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이 생각의 줄기가 진짜 중요한 걸 넘어서 저에겐 제 투자간의 모든 것 중에 하나라 수없이 반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보는 사람 별로 없는 학고 유튜버의 좋은 점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투자로 성공한 그들이 인생에 찾아온 큰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서 성공한 게 아니라요. 애초에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이 스스로 반복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었다가 우연히 살아남은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머리가 부서졌거나 마음 어딘가가 뒤틀린 사람이었는데 천운이었는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재능이 개화된 것인지 큰 성공을 이뤘다는 것이죠. 왜 조선시대 사약도 기질 따라 몸에 잘 맞는 사람도 있었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무조건 나쁜 쪽으로 그 사람들이 죄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과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보통 사람은 그 정도로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애들 학원비, 분유값, 결혼비용 등등 내 인생을 한 번에 저당 잡힐 만한 고위험을 모두 끌어다가 스스로 개미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한두 번의 실수를 가장한 욕심이었다고 해도 대부분 후회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치를 떨며 다시는 이쪽으로 눈도 안 돌릴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어딘가 뒤틀린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또 끌고 와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또 낙오하고요. 정리하자면 재테크로 빠르게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데 끌어모아다가 체에 넣고 걸으면 거의 대부분의 보통 사람은 후두두 떨어지고 남은 건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 즉 재능 있는 사람과 어딘가 뒤틀린 사람만이 남아요. 그리고 체에 걸러진 생존자들을 다시 또 한데 모아 탈탈탈 걸읍니다. 그렇게 거르고 걸러요. 깡통 차고 또 돈 끌어오고 또 깡통 차고 끌어오고 그렇게 한 명의 승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자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실은 그 주위는 아마 처참할 겁니다. 99명의 실패자들은 그 주위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99명만 되겠나요? 그 사람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지인들 다 포함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자, 그럼 전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저도 정상일 리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유튜브에 종종 공개했던 계좌에 2, 3년간의 실현 손익창을 볼게요. 수익금은 쥐꼬리만 하니 둘째치고 저도 제 계좌에 이렇게 꾸준히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 지금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저처럼 수십 개월 연속으로 수백 종목에서 모두 수익을 거둔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스스로 어떤 행동을 다음에 취하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어디선가 돈을 더 끌어오지 않겠어요? 뭐 차 팔고 집 팔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신에 차서 투자금 덩치를 키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두 달도 아니고 수십 개월 연속 단 한 번도 월별로 손실 마감한 적 없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주식으로 연속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한 뒤로 세운 목표가 있어요. 36개월. 최소한 만 3년 동안 나를 믿지 말자. 절대로.
현재 처음 목표했던 기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긴 밤 허벅지를 찔러대며 참았을까요? 이야,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나 진짜 뭔가 각성한 걸까? 인생 한번 고마시절이요? 한번 뒤집어봐? 그런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모두 부서질 거라는 걸요. 사실 저는 이걸 주식에서 배운 게 아니긴 해요. 그런데 세상 만사 그 흐름은 어차피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됐나 싶을 때 사람은 긴장을 풀게 되어 있고 그럴 때 반드시 사고가 닥친다는 걸 삶에서 참 많이 느껴봤습니다. 탐욕을 절제한다는 것, 참 간단한 이 말이 어찌나 어려운지 그렇게까지 길지 않은 자산 투자의 경험 속에서 오며 가며 본 사람들 그리고 저와 같이 시작했던 지인들 그 누구도 길게 유지하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탐욕 절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저는 어떻게 제 탐욕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니터 앞에 욕심을 제어하자, 원칙을 지키자 적어서 수십 수백 개 붙여놔 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투자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야 탐욕이 절제가 됩니다. 제가 코인에서 왜 청산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곳은 제 영역이 아니니 탐욕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수익을 위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한 패를 돌리고 돈을 베팅하고 있더군요. 주식 투자를 처음 했던 그때처럼 말이죠. 손실금, 수익금, 즉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라는 두 글자 위에 한시라도 빨리 승리라고 더 쓰고 싶어서 점점 페달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지도 모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지겹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50만 번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니 적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을 줄이세요. 투자금을 줄인 상태로 타석에 한 번이라도 더 올라가 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찾게 될 테니 말이에요. 자신만의 기준을 말이죠. 그런데 투자금이 작으니 수익금이 작아서 아쉬우시죠? 그래서 도중에 많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분명 99번 잘하다가 단 한 번 시드머니를 키웠을 뿐인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 무너지잖아요. 확신이 서면 그때 투자금을 늘리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아쉽다면 확신의 크기를 키운 다음 그 확신의 크기에 따라 투자금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투자금이 늘면 수익률은 적어도 수익금은 느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확신은 쪼그라드는데 투자금을 늘리죠. 이 말은 손실금을 늘리려고 스스로 안간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코스닥 시장에 공포가 드리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날 코스닥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지수 곱하기 2 상품에 1차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약수익 중이고요. 뭐 손실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대응 계획은 모두 세워져 있으니까요. 저는 이 하락의 끝에서도 결국 제 확신의 크기만큼 수익금을 챙겨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바닥에서 확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자신만의 확신 없이는 생존도 할 수 없는 곳이 여기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대본은 금요일 저녁에 쓰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오후 국내 주식시장을 보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많이 무섭지 않으셨나요?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쏘고 이란이 핵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뉴스에선 실시간 속보 라는 빨간 글자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 시장, 비트코인, 나스닥 선물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도 뭘 하고 있었을까요? 뭐 보질 않았으니 믿겠냐마는 제가 한 일이라곤 그저 CMA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수금을 증권 계좌로 주섬주섬 옮기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만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락할 땐 하락의 이유가 붙고 상승할 땐 상승의 이유가 붙어요. 재미있는 건 상승할 때의 이유가 하락기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상승과 하락의 끝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장의 바닥과 꼭대기를 알고 있기에 이렇게 담담하게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역설적이지만 저는 저를 그 어느 순간에도 믿지 않기에 큰 돈을 한 번에 넣지 않았고 그 결과 제 투자금을 그리고 제 경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면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한다는 걸 말이죠. 투자로 매일 매주 돈을 번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과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천운으로 생존해온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게 아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자신이 가진 확신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최선이에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요. 수익률, 회전율 같은 건 일단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제 초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깡통을 10번 정도 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한 개당 고작 30만원짜리 깡통이었어요. 작은 돈으로도 확신의 크기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요. 사실 제가 요즘 많이 답답해서 더더욱 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기 시작했을 때도 항상 가까운 주변 지인들에겐 넌지시 주식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막 대놓고 주식해라 주식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주식 투자가 그리 긍정적으로 각인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제 투자관 자체가 무림의 정파와 사파가 있다면 사파 쪽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 중 누구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돈을 그저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나마도 그 액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손실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건 이 바닥에 100명의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방법은 100가지입니다. 뭐 돌파매매, 눌림매매 또는 가치투자, 장기투자 등등등 수만의 자신만의 성공 방법이 있죠. 그런데 실패의 요인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자금 관리, 비중 관리 실패. 그렇다면 그냥 주위 지인들에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이거 위험하다, 저거 위험하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러면 결국엔 종목을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매수, 매도의 가격대를 말해주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종목을 추천해주는 사람 혹은 서비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 유혹에 마음이 한두 번쯤은 흔들리시기도 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 말 들었는데 천운이 따라서 1억을 벌든 10억을 번다 한들 결국엔 20억 잃고 사라지는 게 이 바닥입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하시면서 반드시 자신만의 확신을 모아보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구나 성공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하는데요. 이것만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넘어질 때 덜 아픕니다. 인생의 상방은 뚫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 괴롭진 않아요. 사실 가보지 못한 곳일 테니 마냥 부러운 상상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인생의 하방은 한번 뚫리면 지독실이 괴롭다는 거. 그건 대부분 다 알잖아요. 리스크를 줄인 상태로 경험을 늘리시다 보면 오늘 같이 시장에 파란 공포가 들이올 때 오히려 내심 반가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땅에 떨어진 거 줍다가 아마 저와 눈이 마주칠지도 모르죠. 그래도 우리 서로 반갑다고 아는 척은 하지 말고 살며시 미소만 건넵시다. 남들이 울고 있는데 반갑다고 희죽희죽거리고 있으면 그거 대역 죄인 되거든요. 여하튼 이 파란 나라가 얼른 끝나고 다들 살아서 봅시다. 굿럭.